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최근 이 대외적인 악재가 좀 먹구름이 걷히면서 미국 증시 정말 좋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 모두 다 경신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자,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우리 시장 너무 좋습니다. 이 코스피가 2250선을 맹추격하고 있고 코스닥은 전일 1%가 넘는 상승 보였는데요. 또 공매도도 많이 줄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일 11시를 시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신규 자금들이 좀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포착이 좀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특히나 파생시장 쪽으로 좀 연동되었다라는 부분이 추가적인 오늘 부분에 대한 갭상승, 그러니까 고점을 한 번 더 좀 갱신하는 템포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감 증시 부분 쪽에서는 파악을 해보셨겠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대로 대형 은행주에 대한 호실적 부분들이 동반해서 추가 상승 부분의 견해를 좀 해주었고요. 경제지표 역시 화답되면서 소비자에 대한 지갑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잘 봐야 되는 게 코스피 시장 쪽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위쪽이 2250포인트에 대해서 직전 부분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만만치 않게 분명히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봉 캔들상. 하지만 이 부분을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오차 범위까지 좀 더 연다라면 이번 상승 파동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를 그대로 연장선으로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맥스 추가 상승 부분은 2270포인트 언저리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2250에서 2270포인트 정도가 고점으로 저항이 걸려도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코스피 시장 쪽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이 저점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640포인트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하고 위쪽이 좀 열려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번 1월 부분보다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705포인트대 부분까지의 추가 시행 부분이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중소형 장집작이 열렸을 때 이때 좀 확인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이때 찍을 때쯤에 어떤 시장에서 얘기를 할 거냐면 실적 우려감들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실적으로 생각하면 주가 자체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기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705포인트 정도로 좀 정확하게 코스닥 쪽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직선을 그어놓고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쪽에서 이 부분과 함께 연동해서 주봉을 또 캔들을 좀 완성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11시에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 부분에 대해서 강보합 출발이 예고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좀 더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형태는 분명히 만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1시에 중국에서 바로 연간 부분과 그리고 월간 부분 분기 관련돼서 GDP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에 대한 예상치를 그대로 발표를 하는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특성을 보고 나면 실제 6%에 대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6.0 이하 쪽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 시장에 고점 부분이 꽉 막히는 패턴이 만들 수 있다. 11시 예의 집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3,110포인트가 맥스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으로까지 되돌려 먼저 남는다면 좋겠지만 만약 3,110포인트 부분의 저항대가 걸린다면 역시 6.0의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미리 다 반영되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까지 열었을 때 부정적인 요인, 잠시 과열을 풀어가는 시간 조정 부분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지금 상해 지수를 잠시 놓고 보면 박스권 장체의 갭을 약한 부분이지만 한 번은 확인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하고 좀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좀 빠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의적인 해석 부분이겠죠. 미중 무역 협상에. 그렇기 때문에 3,110포인트를 강력하게 좀 선을 그어두시고 11시 부분에서 만약 6.0 이하 쪽으로 한다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상향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 6.0 이하 쪽으로 발표할 거면 반복하는 이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 이상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또한이 아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차유가였던 현대차 GVAT 부분에서 크게 화답이 되면서 위쪽에 시장의 공격적인 부분의 방어 성격뿐만 아니라 추가 상승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도 연장선으로 걸리는지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실 일시적인 효과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후실적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게 순환매 쪽으로밖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력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대차 부분과 함께 어제 아주 핫하게 움직였던 것들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시장을 보여주는 그대로 표본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윗꼬리 또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마감하는 흔적이 분명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음봉 전환하는 거래량 측면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시장의 경계 모드가 좀 하나가 발동되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체크를 해보는데요. 금일 현대차 그룹과 셀트리온 그룹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강보합 유지가 하는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또다시 체크를 해보면서요. 앞에서 중국발 GDP와 함께 연동을 했을 때 만약 부정적인 시각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은 양을 좀 늘려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선물 변고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위쪽 상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살짝 갭이 떠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마디인 303.75포인트를 고점의 마디 변고가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3.75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바뀔 때 표시 코너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제 관점에서는 고점 변고가가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물지수 기준에서 2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쪽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좀 약한 부분 쪽에 상승 부분들이 좀 제한에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고가 같은 경우에는 302.60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자체의 이격이 좀 좁혀져 있죠. 그런 부분처럼 위쪽도 2포인트 내외, 아래쪽도 저점을 깨고 내려올 거는 2포인트 내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탈할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 공격이 좀 세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이 브레이킹 걸리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비차익 프로그램 부분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11시에 발표될 중국의 4분기 GDP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리뷰할 종목이 세 가지나 되는데요. 일단 첼시스가 18% 고점으로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전일도 리뷰 갔었는데 오늘도 또 갑니다. 7.66%의 상승 기록했습니다. 에코마케팅도 5.26%의 상승 기록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첼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대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대장의 손바뀜이 바뀌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번 우리나라의 구정면접과 함께 중국의 춘절 부분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 속보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 감염 여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포인트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구제역으로 엮었었지만 구제역과 교집합 하나가 바로 이 우한의 폐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과 연동해서 본다면 추가적인 우상향은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다. 흔들어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1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첼시스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더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눌린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의 틈새 죽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역시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MTNW에 있는 저 두센포트에도 그렇고요. 또 피시코너에서도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또 하이트진로 홀딩스 계속 여름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 하나 보셨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쪽에서 이 하이트진로에 관련돼 있는 소주 실제적으로 지금 수주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문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만큼 공장 가동률을 풀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납품 자체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템포 쪽에서 실적적으로 쏠릴 경우에는 오히려 하이트진로 홀딩스와 하이트진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좀 열린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제 신호등 차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만약 동반해서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14,000원 부분에서 13,800원에 대한 눌림목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역시 저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좀 끌고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에서 괜히 시장 부분 때문에 11월 달 초에 발생되었던 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정도의 눌림목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형주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열사 부분에 관련된 신제품 효과 부분들을 보자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들이 좀 집중적으로 타겟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에코마케팅 싱글 상장 이후에 가장 강하게 좀 핫하게 움직였었고 온라인 쪽에 대한 광고 매출 부분과 그다음에 광고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 쪽이 열렸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트레이딩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차트 캔들 부분에 대해서 최근 7거래일 정도의 캔들 모습은 꼭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교육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차트니까요. 우상 쪽으로 계속 열어두는데요. 앞으로 익절 부분 쪽을 만약에 예비를 하신다라면 이게 시기적으로는 좀 여름까지 좀 남아있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35,400원 부분이 강력하게 지지를 했을 경우는 우상향 쪽이 좀 더 속도를 내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이 부분이 눌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33,900원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역시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관점 보시면서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 최소한 4개월 이상 정도까지 흐름까지 놓고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포트에는 꼭 있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그 중국 GDP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화이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피식